협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요구가 그렇게 어려워! 상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형씨 편이다.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TVN 월화 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 1, 2화의 줄거리를 차근차근 정리한 뒤 앞으로 방송될 3화의 내용을 가볍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 사실은 전설의 협상가였다면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숨겨진 능력을 가진 주인공, 그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와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야기, 이게 바로 그 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석규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특유의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연기를 통해 말로 싸우는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드라마의 기본 정보부터 주요 인물 소개, 그리고 1, 2화의 줄거리, 마지막으로 3화의 예측까지 드라마를 전혀 보지 않은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네 여기서 일하라고. 낙하산이라뇨. 저 법관입니다. 너 우리 가게 시험 쳐서 들어왔니? 키라고. 신사장 프로젝트는 TVN에서 월요일과 화요일 밤 8시 50분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총 12부작으로 예정되어 있고 다시 보기는 TVN과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연출은 신경수 감독, 극본은 방길이 작가가 맡았는데요. 이 작품은 수사극이나 법정 드라마가 아닙니다. 동네에서 벌어지는 생활 속 분쟁을 소재로 삼아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 경찰이 아닌 협상가라는 독특한 직업을 가진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요 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신사장 역 한석규입니다. 한때는 이름만 대면 아는 전설적인 협상가였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그냥 치킨만 튀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네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누구에게 하소연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그만의 방식으로 풀어내죠. 그는 싸움보다 대화를 중시하고 법의 허점 속에서도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주려 합니다. 다음은 조필립 변현성입니다. 수석 판사 출신의 신입으로 원칙주의자이지요. 법조항 하나하나를 철저히 따르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다 아닙니까? 그거를 신 사장과 부딪히며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캐릭터죠. 세 번째는 이시온 이래입니다. 치킨집에서 배달을 맡고 있는 인물인데 생활력이 강하고 똑 부러집니다. 때로는 웃음을 주고 때로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팀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네 번째는 최철 김성호 형사입니다. 과거 15년 전 인질극에서 큰 상처를 남긴 채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 사건은 신 시장의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드라마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상근, 김상호 부장판사입니다. 현실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로 때로는 신 사장을 사건 속으로 끌어들이며 현장 해결사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드는 연결고리입니다. 난 목숨 갖고 장난친 새끼들 절대 가만 안 둬. 계획이 뭔데요? 그냥 사과 방송으로 방송국 쪽에서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까? 이 고소건은 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겁니다. 아이 그 진짜 낙하산 주제 진짜 많아. 자, 이제 1화 줄거리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건은 젓갈시장 사건입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젓갈에서 구더기가 나왔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내보냅니다. 그 순간 시장 상인들의 가게는 손님이 끊기고 매출이 바닥을 칩니다.
사람들은 젓갈을 사지 않고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그런데 신 사장은 이 상황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의심합니다. 조사해 보니 상가 건물들이 하나 둘씩 권리금 0원에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상권을 죽여서 헐값에 매입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그 배후에는 리조트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신 사장은 이 사실을 파헤치고 PD에게도 압박을 가합니다. 조작된 영상의 흔적 그리고 부동산 거래의 정황을 차근차근 모아내죠. 그러던 중 신 사장은 트럭과 기차의 협박을 받는 아찔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특유의 침착함으로 빠져나오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결국 방송국 PD는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하게 되고 상인들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1화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의는 법정 판결문에만 있는 게 아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억울함이 풀려야 비로소 진짜 정의다. 자네 여기서 일하라. 너 우리 가게 시험 쳐서 들어왔네? 키라고. 준비해. 2화에서는 젓갈 사건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우선 치킨집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지지요. 배달원 실수로 주문이 끊기고 장사가 잘 안 되자 신 사장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손님들과 소통하면서 웃음을 줍니다. 이런 장면들이 드라마의 코미디와 생활 밀착성을 잘 보여주죠. 틈만 나면 법을 어기면서 양심의 가책은 별로 없어 보이고. 이 친구 신원조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는 급격히 바뀝니다. 동네에서 악성 민원을 자꾸 올리던 남자 이상현. 그는 잡초라는 닉네임을 불렸는데 그의 집에서 폭탄 재료가 발견됩니다. 또 비료 공장 근처 주민들이 암에 걸린 기사들을 모아둔 스크랩북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나랑 협상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급해 빨리. 2배, 3배로 지옥만 보게 해줄 거야. 그리고 마침내 시장 납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신 사장이 협상가로 나섭니다. 그의 대사는 짧지만 강렬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협상하시죠. 이 한마디로 2화는 본격적인 협상 스릴러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또한 이 화에서는 신 사장의 과거 정체가 살짝 드러납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신재이였고 15년 전 인질극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형사 최철 역시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를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려왔고 그 기억이 지금도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즉, 신 사장과 최철은 과거의 비극으로 연결된 인물들이었던 겁니다. 길게 협상할 시간 없어. 그 정확하게 원하는 게 지금 뭡니까? 생떼 쓰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 살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 얌전히 있어요. 첫 번째 요구사항은 실패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화에서는 어떤 전개가 이어질까요? 첫째, 협상 장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신 사장은 단순히 범인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상현의 분노 속에 있는 억울한 사연을 끄집어낼 겁니다.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을 단순 위협으로 보지 않고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할 겁니다. 잠깐만. 법과 원칙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 사람을 죽였으면 형 그거 너무 위험해. 둘째, 최철 형사와의 관계가 더 드러납니다. 과거 인질극의 상처가 현재 사건과 맞물리며 두 사람의 갈등과 화해가 중요한 감정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이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 사장님 아직 안 나오셨는데? 당신 살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 얌전히 있어요. 실패하면 죽기밖에. 제가 보는
제3화의 세 번째 예측은 조필립의 성장입니다. 법 조항만 따지던 원칙주의자였던 그가 신사장을 따라다니며 현실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3화에서는 법과 현실 사이에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틈만 나. 사장 아저씨가 보냈어요. 아, 형 그거 너무 위험해. 넷째, 이시온의 생활 스토리도 살짝 이어질 겁니다. 그녀는 단순 배달원이 아니라 가족과 생활 문제를 짊어진 인물입니다.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적인 매력이 부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 뒤에는 리조트 개발 비리라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신 사장은 단순한 개인 사건을 넘어 권력과 정치가 얽힌 거대한 세력과 맞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사장 프로젝트는 주먹 대신 말로 싸우는 협상가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법한 문제들을 다루며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입덕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색다른 방식. 둘째,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현실감. 셋째, 서로 다른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팀워크. 앞으로 이 드라마가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 리뷰와 예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